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을 둘러싼 대외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 외교길에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 부총리가 20에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춘계 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수출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감소했는데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중대형차가 해외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발생한 해상 운임 급등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른 운임이 수입 물가, 원자재 상승 등에 영향을 줘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분기 소재 부품 수출이 6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선전이 돋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06포인트 내린 2138.40에 마감하면서 사흘 만에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6포인트 올라 635.9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2,374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견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이어갑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 반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하루 시장의 마무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그치고 정말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우리 시장에도 이렇게 화창한 기운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시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얼굴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시는데, 오늘 시장 어제 전망과 또, 맞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예상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은 제가 방송이 좀 기다려지더라고요.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주 정도는 힘들었는데, 이거 최대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적응은 된 것 같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을 한 게 정말 처음이에요. 2001년부터 방송 출연한 제가 지금까지 경력이 좀 긴 편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소명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이런 뜨거운 반응이 우리 정우영 대표님을 이렇게 춤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정석투자 1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요. 시장 두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과 그리고 시장에 관한 모든 것 궁금하신 점 보내주신다면요.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 수요일 시장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고 어떻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 장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북한 변수, 또 거기에 원망스러운 삼성전자라고 꼽아주셨네요.
북한 변수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또 원망스러운 삼성전자는 정말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4만 5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키워드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결국 이거를 다시 역으로 하면요. 삼성전자는 북한 변수가 원망스럽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어고 북한 변수가 이제 부사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 변수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수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3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매도가 상당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까지입니다. 그럼 이 가격대를 한번 보자고요. 가격대를 한번 보면요. 지금 대략 이런 가격대입니다. 대충 이 정도 가격대니까 거의 고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매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죠. 자, 위에 날짜 보이죠? 2017년 3월 15일, 2017년 4월 19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개인 21만 주 순매수, 외국인이 65만 주 순매도, 기간이 4만 8천 주 순매수. 다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기간에 삼성전자를 저렇게 많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올라갈 리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올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거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계약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괜찮다는 게 그거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거기다가 각종 투자기관에서 뭐 작게는 240만 원, 높게는 270, 80 이렇게 목표가 설정했어요. 근데 왜 던질까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 변수가 원망스러운 삼성전자 이렇게 제가 그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이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따가 시황에 대해서 중기 전망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됩니다. 왜? 북한 변수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더 갈 수가 없고 삼성전자가 더 안 가면 지수가 더 갈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우리 시장을 좀 키워드로 풀어주셨는데 조금 후에 바로 만나보는 코너죠.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코너에서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양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또 코스피는 또 약세 흐름 보여줬고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또 정리해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스닥은 조금 더 코스피에 비해 탄력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양시장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삼성전자 하락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선물해서 매도했죠. 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었는데 역시나 내려가는 게 아직까지는 좀 북한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지금 활발하게 물밑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이렇게 끝났고요. 코스닥은 제가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좀 불안하니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좀 상승을 해줬고요. 삼성전자는 후발 매수세의 전략 지정이 불가피한 시장 상황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매수한 외국인이나 기관도 있겠죠? 150만 원도 있을 거고요. 200만 원도 있을 겁니다. 그럼 대략 200만 원 전후에서 매수한 매수세는 가장 끝에 매수한 거잖아요. 이 매수 세력들이 저는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번전치기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이 매수 세력이 더 끌어올려야지만 올라가거든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야지. 근데 지금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곧 단기적인 코스피 시황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좀 꼼꼼하고 섬세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 분석할 때 좀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먼저 하나둘씩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해요. 연역적인 방법은 반대죠. 먼저 지수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북한 문제가 딱 발생해 버리니까 어때요? 또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단정적으로 지수가 무조건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분석하는 거야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사실 이 방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방송을 하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의 수급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 시장의 수급 흐름 또한 볼 수 있겠다,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거는 내일장 전망일 텐데요.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전망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가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2150선을 회복을 못하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건 2160선이었잖아요.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그건 고사하고 지금 2150선마저도 지금 시험 구간에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2150선을 장중이든 종가든 돌파를 한번 해주면 아직까지는 제 반등의 어떤 구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면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서 조금 더 갈지라도 640선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내일 전망도 알아봤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150선에 대한 회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기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도 640선에 대한 돌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내일장 전망도 이런 큰 뷰 안에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단기와 중기적인 분석도 도와주시는데요. 장기적인 분석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단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 그 이상 뒤에도 아니고 중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최고점 재돌파 여부는 북한 변수가 결국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2017년 최고점은 3월 23일에 코스피가 2182선이었고요. 삼성전자는 3월 21일에 213.4만 원이죠. 예. 그게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든 북한 변수가 우호적으로 좀 무리가 없게 끝난다면 저거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얘기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북한 변수가 이렇게 점점점 수렁에 빠질 거라고 생각 아직 못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은 주식시장 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두 가지 요소로 등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사 모든 게 다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변수를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결론에 도달하면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은 주식 비중을 높이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얘기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 전망도 짚어주셨어요. 일단 숲을 보고 또 나무도 바라봐야 시장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중기적으로는 이 최고점 재돌파 여부는 북한 변수가 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외적인 요인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봤고요. 이제 이어서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엔텍이 올라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자, 이어서 지어소프트입니다. 10억 원대 이 전환 사채권 발행이라는 그런 이슈가 떴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이 떴네요. 기아차 실적 부진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핫텍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상당히 탄력적이었는데 대선 후보에 틀린 임플란트 지원책 공약 소식에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이슈와 공시가 흘러 넘치지만 이런 정보를 잘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텐데요. 그 현명한 길을 정영 대표님 함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엔텍 올라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 주주 변경 소식도 이게 뭐 주가에 반영되기도 하는데 대표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앞에 두 종목은 짧게 나머지 두 종목은 좀 길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최소한 60일선 이탈하면 전업 단기로 매매하시고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은 게요. 뭐 최대 주주 변경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호재도 악재도 아니거든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가장 좋은 호재는 뭐냐면 실적이 얼마나 향상됐다. 앞으로 실적이 얼마 나올 거다. 이겁니다. 최대 주주 변경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시면 60일선 이탈 시 전업 단기로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연계돼서 접근 전략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61선 이탈 시 전업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 만나봅니다. 지어소프트가 올라왔어요. 10억 원대 전환 사채권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또 전환 사채권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 이런 소식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환사채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채권자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서요. 나중에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선택권은 보통 채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하고 또 다른 거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 처음부터 증자를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주주배정, 그 다음에 일반 배정, 3자 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배정은 뭐 최대 주주나 소액 주주나 그 비율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배정은 뭐냐, 아무나 다 증자 참여할 수 있어요. 3자 배정은 뭐냐, 어떤 특정한 소수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주주 배정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자 배정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세력들이 이제 물량 확보할 때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일반 배정은 뭐냐, 아무나 다 증자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나쁜 거죠. 그런데 전환사채는 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일단 지어소프트는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네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적금 반대. 네, 결론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환 사채권에 대한 그런 개념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에 따른 이슈가 떴을 때 접근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일단은 지어소프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접근 반대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소식이 조금 더 묵직할 것 같은데 일단 기아차부터 볼게요. 실적 부진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34,100원에 또 마감을 했어요. 상당히 기아차 또 현대차 관련해서는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국민 주식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표님, 기아차 52주 신저가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평촌 매니아라면 기아차를 제가 전망한 내용을 모를 수가 없어요. 워낙 오래전부터 워낙 심하게 얘기를 해서 저를 정말로 오랫동안 보시고 저를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아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거의 아마 잠꼬대 할 정도일 겁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건 삼성전자고요. 기아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는 참 이게 얼마나 제가 심하게 얘기했는지 평촌 매니아는 다 압니다. 이거를요 제가 그러니까 2008년 그때 11월 12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6,500원일 때
6,500원일 때 직장인 중장기 1순위라고 제가 이거를 얘기했어요. 3종목, 5종목, 10종목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08년 11월, 12월에 6,500원 전후일 때 딱 하나, 이거를 제가 중장기 베팅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정치적인 것까지 다 고려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011년과 12년에 8만 원이 넘어갈 때, 정확하게 8만 원이 넘어갈 때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아라. 반드시 매도해라.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3만 원대가 올 것이다. 내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3만 원대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011년하고 12년에는 8만 원 전후에서 무조건 던져라. 그리고 이제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좀 이제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죠. 8만 원 전에서 던지고 3만 원대 보게 될 거라고. 근데요, 그게 저점이 아닙니다. 저점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기아차에 대한 전망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이 종목은요, 적정주가 대비 지금 저평가된 거 다 알아요. 근데 적정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동차 제가 볼 땐 서서히 내리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전업들이 단기 매매는 찬성합니다. 중기 매매는 여전히 반대한다. 직장인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해서 접근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업 단기용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중기 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의견 주셨는데 중기 매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부분은 일단 기아차,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좀 묻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한 접근, 의견 말씀해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핫텍이 올라왔습니다. 대선 후보의 이 칠리 임플란트 지원책 공약 소식에 오늘 임플란트 관련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문재인 대선 후보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아왔던 분식회계 소식에서도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온 것도 같은데요. 대표님, 핫텍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참 대선 후보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제가 정치인이고 제가 만약에 대선 출마할 것 같으면요. 저는 평소에 저거 미리 몰아붙입니다. 저는 공약 아닌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운동은 그럼 확실하게 강의를 받는데 선거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치인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핫텍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핫텍이 지금 적정 주가가 얼마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인데요. 1,800원이에요. 1,800원인데 이거 월봉을 한번 볼까요? 지금도 가격대가 절대로 싼 게 아니죠. 지금도 싼 게 아닌데 월봉으로 본다 그러면 이걸 일봉으로 볼게요. 제가 월봉으로 보니까 너무 크네요. 네, 보면 어떠냐면 가격대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네, 무지막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엄청나게 고평가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전원만 단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전이기 때문에 대선 정책과 이 후보들의 행보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정보 잘 구분해서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이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텍까지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 하나테크인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라왔네요. 자, 최근에 방산주들 상당히 많이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테크인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나테크인 왜 꼽으셨나요? 네, 원래 이게 이제 삼성테크인이 이제 하나그룹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시너지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그룹 자체가 화약으로 시작한 그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적정 주가도 현재 좀 저평가된 상태고 또 방위산업 테마주 중에서도 우량주에 속하고 해서 이 종목은 21선 이탈 시에는 직장인들도 단기로 매매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직장인 단기 중기 얘기 별로 안 하죠. 보통 저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이 단기로 해도 된다, 직장인이 중기로 해도 된다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다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하나테크는 제가 벌써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두세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니까 잘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테크인은요, 적정 주가가 66,100원입니다. 오늘 장에는 3% 넘게 상승을 했지만 49,200원인데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21선 이탈 시 직장인용으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강조를 해주셨던 유통업 관련된 종목이에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라왔는데 대표님, 이 종목은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유통업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유통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통주 중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유통자 하면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이런 쪽으로 주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한번 매매해보자. 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롯데쇼핑이라든가 신세계보다는 아무래도 탄력적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매매한다 그러면 좀 더 탄력적인 게 좋으니까 이 종목을 한번 그런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꼽아주셨는데 1분기 호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21선 이탈 시 전업용으로 단기적 접근 전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오늘 7%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79,0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하나테크인과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섹터죠. 오늘의 개별주는 어떤 종목 올라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개별주 두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송홀딩스 꼽아주셨습니다. 와,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2,210원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참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그 날에 시청자분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대표님, 드림 시큐리티는 어떻게 분석 가능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미 단타 세력들이 미리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지금 추격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확실하게 조정 받는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제가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윗꼬리가 길었던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아주 긴 게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 번 있었죠. 계속 윗꼬리가 길었어요. 윗꼬리가 길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좋게 말하면은 매집을 해서 크게 한번 먹겠다 이런 측면에서 작업 들어간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냐면은 단타만 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 한 거 보니까 일단 나쁘진 않아요. 아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급락했던 구간 있잖아요. 보세요 한번 1월에. 이 구간을 지금 어때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매물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쭉쭉 가는 것보다는 급등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한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추가하시면은 까딱하다 골탕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혀 접근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21선이 깨지면 확실하고 21선이 깨지지 않더라도 근처에 오면은 그때는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추격 반대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데 어쨌든 지금 방송한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접근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추격 매수는 일단 반대합니다. 하지만 21선에 근접한 이후 그리고 이탈 시에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신송홀딩스도 바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오늘장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네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좋게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 저평가 개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전업 단타로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전업용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송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낙폭과대된 저평가된 개별주다 말씀해 주셨는데 61선 전후로 전업용으로 단타가 가능하다는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개별주요, 드림 시큐리티와 신송홀딩스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오늘의 테마주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 비아트론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바디 올라왔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도 참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도 많이 거론이 된 종목인데 오늘 4% 넘게 5%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22,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제가 코스닥 반도체 순환매에 대응하자고 벌써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동안. 보면 비아트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어차피 삼성전자는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전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반도체가 좋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아트론만 해도 최근에 이틀만 보면은 잘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틀은 잘 갔죠. 근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 또 보면 그 전에 보면요. 가다가 또 내려오죠. 계속 이래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순환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길게 보고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잠깐 도는 거예요. 2위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이미 알려진 이유를 나중에 이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만 살아있다고 본다.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전업들이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아트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코스닥 관련돼서는 대표님이 반도체에 대한 업종 항상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산업혁명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21선 이탈 시 전업 단기 투자용이다라는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인바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저가에서 좀 반등을 하는가 싶은데 오늘장 12% 넘게 올라와줬습니다. 27,450원이에요. 대표님, 인바디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종목은 적정수가 대비 이미 고평가가 좀 상당히 됐어요. 됐고, 이제, 낙폭과대 이후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 과연 121선 이하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그때 잡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이 종목은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인바디의 경우에 잠깐, 여기 지금, 나오죠?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추격하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120선이거든요. 최소한 120선이, 깨지면, 혹은 그 전후에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휴원스 글로벌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었죠. 그때 이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기원의 시티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 정도쯤이었어요.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순환매입니다. 근데 지금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그라미 구간에 들어갈 만하죠. 왜? 바닥에서 정말 얼마 안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들어갈 만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인바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바디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여기였죠.
휴원스 글로벌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가격대.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이게 계속 갈 것 같으면 저렇게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바디도 그러고 휴원스 글로벌도 그렇고 같은 명당입니다. 저점 딱 찍고 나서 한 10% 남짓 올라왔을 때 그때 베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베팅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가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미련 없이 던져도 돼요. 왜? 52주 신저가를 이탈할 정도면 버려야죠. 그래서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10%가 채 안 됐을 때 들어가고 손절 10% 보는 게 그게 가장 무난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인바디도 그렇고 휴원스 글로벌도 그렇고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과 인바디 함께 봐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차트 흐름이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 최저가에서 올라와주는,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그런 차트 흐름인데요. 일단 올라왔을 때 바닥에서 10% 오르지 못한 이 안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손절가는 10% 마이너스 10%가 되겠죠. 최저가를 이탈을 한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인바디에 관해서도요. 121선 이탈 시에 대한 그런 부분 접근 전략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비아트론과 인바디까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순서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내일장의 전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코스피 비금속 광물 꼽아주셨고 테마도 볼게요. 테마는 이제 대선이 앞다투어 있는 만큼 대선 테마 정책과 인맥 그리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전업으로 단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코너가 항상 기다려지더라고요. 내일장 어떤 업종에 공략을 해봐야 될지. 오늘의 전략은 또 코스피는 비금속 광물을 꼽아주셨고요. 또 테마된 인맥과 함께 정책주를 단타로 접근해보자라고 해주셨어요. 네, 대표님 어떻게 전략 짜주셨나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비금속 광물을 보자고 한 이유가 이게 별로 크게 부각된 적이 없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업종 지수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침체됐죠? 네, 추세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도 별로 관계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순환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시장 흐름을 아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주식시장은 이래요.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1년에 9개월은 상승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강세장이라고 해도 3개월 이상 조정받고요. 또 아무리 약세장이라고 해도 3개월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원리가 있어요. 강세장이라고 해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잖아요. 또 반대로 약세장이라고 해도 주식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려줘요. 무슨 얘기냐? 꼭 어떤 이유가 있거나 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순환매가 항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쭉 검토해봤더니 비금속 광물은 순환매가 뭐 나오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길목짓기 차원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테마는 뭐냐? 지금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대략 한 20일 남았잖아요. 정책이나 인맥 단타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일 한 5일 전까지는 앞으로도 한 15일 남았으니까 웬만하면 그쪽에 한번 단타로 전업들만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업종 순환매 장세에서 공략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대표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비금속 광물에 대해서 순환매가 예상이 되면서 길목 지키기죠. 미리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져가신다면은 앞으로 상승세 가져가는 그런 마음에서 전략 짜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정말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대선 테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주식 선물에 관한 부분도 짚어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주식 선물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코스피 서비스 업종에서 선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단타로는 코스피 유통업의
그 안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전략을 무 포지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요. 선물 매도 홀딩 유지를 하시고 또 풋 옵션 매수 청산 진입을 좀 반복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네, 새롭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정말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는 방향성 설정이 참 중요한데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짚어드리니까요. 이 코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과 함께 파생시장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 중에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전략 전달하는 어떤 그 농도가 가장 큰 게 바로 주식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 손해매할 때 1순위를 주식 선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괜히 그건 뭐 홍보하는 것 같아서 싫고요. 오늘 언급한 거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추세는 이제 코스피 서비스업이라고 그랬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온 종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안 돼요, 정말. 그 노력만 하면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유통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통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힌트를 드리면, 혼자 사는 사람이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은 일단, 아직은 제가 왜 추세를 못 포지션을 잡냐면은, 이 북한 변수가 이제 해결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기다렸다 매도 포지션 취해야 되는데,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안 하는데, 단타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저녁이었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화요일 플러스 1.90 이상에서 프라임 매도 들어가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조언했던 대로 그대로 들어갔다면 지금 거의 한 3포인트 전후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홀딩해 주는 게 좋겠다. 이 얘기고요. 당연히 선물 매도 들어갈 때 풋옵션 들어갔겠죠. 선물 매도 들어가면서 콜옵션 들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래서 옵션을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같이 소멸이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청산하고, 반복을 해주는데, 선물 매도는 조금만, 하루만 더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3포인트 정도 올라가봐야 본전이니까, 겁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촌 매니아라면 대표님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생 시장 전략까지 탄탄하게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코너는 평택촌은 정호영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대표님께 직접 종목 상담과 함께 시장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벌써 갔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384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IST를 가지고 계시고 4,184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5% 실으셨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라고 하셨어요. 자, NIST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4,660원입니다. 매수가에 비해서 지금 수익권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적으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대표님, NIST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종목은 추가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은 그 종목이 갈지 말지, 없으면 저걸 잡아야 될지 말할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 브리핑이라든가 약간 불편한 건 제외하겠는데,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5,020원 이상에서 매도하세요. 대략 한 플러스 20%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미보유자,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21선 이탈 시에 전업들이 단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IST에 대해서는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5,020원 이상에 대한 매도 라인 설정 도와주셨고, 미보유주에 대해서는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선 이탈 시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이어갑니다. 7325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성도 ENG 가지고 계시고요. 자, 매수가 6,700원에 비중 30% 대표님 꼭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성도 ENG 지금 오늘 6,540원인데요. 소폭 손실권에 계시네요. 자, 진단 바로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가격을 6,030원 정도 보시고요. 7,37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건 난 현재 보유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현 가격대 진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 진입하신 분들은 대략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보시면 되겠고요. 적정 주가 대비로는 조금 억울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개별주 측면인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도 ENG 시청자분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 두시고요. 자, 일단 성도 ENG에 대해서는 손절은 6,030원,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7,370원 라인 설정 도와드렸고, 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에서도 진입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가격대가 6,540원이니까 내일장에 또 대응하실 분들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 분은요, 9630님이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영우 DSP를 가지고 계시네요. 1,500원의 매수. 비중을 좀 실으셨는데 50% 비중입니다. 매도 시기와 매도가 부탁합니다. 대표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영우 DSP죠. 영우 DSP가 지금 11,100원이에요. 111000이에요. 네.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손절 가격은 9,450원, 수익은 12,600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21선 이탈까지 기다렸다가 전업 단기로 들어가세요. 제가 이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작게 해도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한번 꼭 그렇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가격대가 만약에 차트 흐름이 오지 않는다면은 접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관망에 대한 포지션도 있으니까 그런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우 DSP에 대해서는 손절 9,450원, 목표가는 12,600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이탈 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자는 222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2가 3개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파트론을 1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 전만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파트론 오늘 11,200원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8 관련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파트론 바로 여쭤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멘텀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손절은 1,500원 보시고요. 수익은 12,9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요즘 짧게 수익을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불안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수가 바닥 짚고 한 6개월 아니면 길면 2년 정도 간다.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은 50%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 저를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야, 저 사람 무조건 마이너스 10%, 플러스 20%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과감하냐면요. 고점이다 싶으면 완전히 다 매도하라고 그러고 100% 선물 매도 사인까지 내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바닥일 때까지는 꼼짝 안 하고 그냥 1, 20% 하다가 저점이라 그럴 때 무조건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남아있냐? 바로 서울경제TV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2012년도 7월에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계속 관망하다 그러다가 관망하자고 얘기하다가 제가 딱 저쪽 찍나 그랬어요. 여러분 100% 쏘세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게 그게 전 가장 현명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목표 수익을 짧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런 가격대를 설정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대와 대응 방법이 달라야지 획일적이라면 그게 대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로는 손절가 1,500원, 수익은 12,9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마지막 인사도 아주 힘차셨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